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10일 오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그렇고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프랑스의 샤모니에서는 밤 11시 24분 9일 밤 11시 24분 그리고 한국은 6월 10일 월요일 오전입니다. 이렇게 조국을 멀리 떠나서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도 문재인 대통령 비판을 해야 되는 저의 심정도 결코 편하지는 않습니다만 국민된 도리, 즉 주권자로서의 의무로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이념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념전쟁의 핵심은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를 놓고 체제를 건 목숨을 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력전쟁으로는 지금 확대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념전쟁, 즉 정치전쟁으로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이 주전장은 어디냐 하면은 휴전선이 아니라 서울입니다. 서울의 국회, 서울의 언론, 서울의 청와대, 서울의 광화문 내서 시도 때도 없이 이 이념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핵심에 그 한가운데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념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6일 호국 영령, 즉 국군의 혼백이 잠들고 있는 국립현충원에서 국군을 죽음으로 몰고 간 6.25 남침전쟁의 원흉 김원봉을 선생이라고 호칭하면서 김원봉이가 마치 국군의 뿌리고 한미동맹의 기여자인 것처럼 역사를 조작, 왜곡한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국민 정치인들이 아주 혹독한 비판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저도 문재인 정권의 속성은 기생충 정권이다. 대한민국의 빨대를 꼽고 피와 살을 빨아먹는 데 그치지 않고 뇌수까지 빨아먹고 영혼을 바꾸치기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자살로 몰고 가는, 대한민국을 숙주로 삼아가지고 대한민국을 뜯어먹고 빨아먹고 하다가 마지막에 가면은 그 대한민국을 자살로 몰고 가서 그 덕분에 정권을 연장하려는 일종의 기생충 정권 또는 영가시 정권이다라고 비판을 한 게 있습니다.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것이 중대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념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김정은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상이 대한민국을 저주하고 북한 노동당 정권을 좋아하는 것이다. 라는 게 확인이 될 경우에는 이것이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념이 과연 뭐냐 하는 것을 국민들이 밝힐 것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요구만 나오기만 하면은 또 색깔론을 편다. 이런 식으로 반격을 하고 이것을 받아서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언론이 문재인 정권을,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감쌉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념전쟁을 지휘하는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원수이기도 하지만은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따라서 이념전쟁과
무력 전쟁을 동시에 수행하는 지휘관입니다. 근데 이 지휘관이 국민 편이 아니라 김정은 편이다 라는 의심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잦아들고 너무나 많아지고 그것이 결코 헛소문이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 국군은,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예컨대 작년 2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북한의 국가원수격이던 김영남과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 즉 김일성의 손녀죠. 청와를 방문했을 때 신영복의 서화, 통이라고 한자로 쓴 것, 통자와 이철수 화가의 판화를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신영복이가 등장합니다. 그 하루 앞서 2월 9일 김영남, 김여정이 참석한 올림픽 개회식 사전 리셉션 환영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영복을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고 하면서 선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선생. 신영복 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영복 선생. 이 정도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선생인 신영복으로부터 무엇을 배웠을 것 아닙니까? 선생이라고 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학생 입장이었다는 건데 그럼 그 선생으로부터 배운 게 뭐냐?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도 신영복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럼 뭘 배웠느냐? 신영복은 잘 아시다시피 육군사관학교 교관으로 근무하던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통일당은 김일성주의자들이 만든 정당이고 여기 주범은 사형되었습니다. 신영복은 그런데 사상 전향을 쓰고 수감생활 20년 만에 가석병이 되었는데 1998년 8월 월간 말과의 인터뷰에서는 사상 전향을 부인하면서 통역당 가담은 양심의 명령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사상을 바꾼다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고 밖에서 사회활동을 하는 가족들이 그게 좋겠다고 권해서 한 겁니다. 전향서를 썼다는 거죠. 전향서를 썼느냐 안 썼느냐가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 내가 왜 그토록 어려운 일에 뛰어들었는가 상당히 진지하게 고민해 봤는데 결론은 양심 문제였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황해 문화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런 식으로 북한 체제를 옹호를 합니다. 한민족의 세계와의 관계 방식에 있어서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주체성입니다. 민족의 내부 결속과 단결을 통하여 주체성을 강화하는 방식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북한입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주체성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축은 개방성입니다. 남한의 경우는 개방을 통해서 문화적, 물질적으로 성장한 반면에 민족의 주체성을 잃고 종속화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 가당치 않은 논평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주체성이 있습니까? 북한이 주체성이 있으려면 북한 인민들이 주체성이 있어야 되고 북한 인민들이 주체성이 있으려면 각자의 운명을 북한 인민들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북한에 주체성이 있는 사람은 김정은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주체성이 있답니다. 대한민국은 주체성이 없답니다. 이런 사람이 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뭘 배웠습니까? 북한 핵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의도와 미국의 의도들을 나눠서 본다면
북한은 7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늘 기피했죠. 그래서 사실은 핵카드의 의미가 체제 보장이라고 지금 흔히 알려져 있듯이 퓨전 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북한이 자기들의 경제 문제에 전력 투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용의 성격이 북한 핵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가당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은 체제 유지용이다. 평화협정이야말로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 그런데 이 신영복 씨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평화협정 맺으려고 하는 것이 한미동맹 해체를 위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미동맹이 해체된 상태에서 한국군은 핵무기 없이, 핵우산 없이 핵무장한 북한과 대결해야 된다. 그 결과는 북한 주도의 통일이 될 것이다.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근데 이걸 다 숨기고 일방적으로 북한 편을 듭니다. 자,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 존경하는 사상가이자 선생입니다. 신영복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신영복 선생. 또 한 사람의 선생이 최근에 등장했습니다. 공산주의자 김원봉이가 항일운동을 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해방 후에 김원봉이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는 절대 언급을 하지 않고 그 중요한 현충일 추념사 연설에서 마치 김원봉 선생이 항일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국군의 창설, 한미동맹에도 일정한 영향을 준 것처럼 이렇게 역사를 조작 왜곡했습니다. 그때도 김원복 선생이라고 했어요. 자, 사성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생이라고 존경해 맞지 않는 김원봉이는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분열주의자입니다. 임시정부를 파괴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6.25 남침 때 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6.25 때 점령지에서 우리 한국인을 숙청하는데 가담을 했습니다. 그자의 손에는 동족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피가. 그런데 이자가 항일 독립운동했다. 거기에만 딱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금 김원봉에게 훈장을 준다든지 김원봉을 영웅시하는 그런 분위기를 선도하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신영복은 말할 것도 없고 김일성주의자입니다. 그럼 공산주의자와 김일성주의자를 선생으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 두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배웠고 그것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우리 국민들은 질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공식 연설에서 선생이란 직함을 일부러 갖다 붙이는 것은 무한히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김원봉, 신영복의 사상을 존경한다고 봐야죠. 사상, 가치관을 존경한다고 봐야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와 김일성주의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높게 평가한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추리를 할 수가 있고 이것은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를 존경할 자유가 있는 사람이냐? 없죠. 공산주의는 대한민국의 악이고 적입니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공산주의는 절대 악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우리의 주적입니다. 공산당은 우리의 주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적과 악을 물리쳐서 자유를 지켜야 할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적을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의 적이 가진 사상을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을 지금 자유방공,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대한민국을 뒤엎겠다는 사람과 그리고 무력 남침을 한 사람을 선생으로 존경한 사람, 선생으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일어나서 당신의 정체는 뭐냐, 당신의 이념은 뭐냐 라고 들이대어야 하고, 그 들이대는 방식은 직설적으로 해야 합니다. 직설적으로 해야 해요. 색깔론, 운운 하지 말고 물어야 합니다.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데 질문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투쟁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민주투사라고 하는데 공산당과 싸운 적이 있느냐? 없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가짜 인권 변호사고 가짜 민주투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공산당과 싸워야 지킬 수 있는데, 공산당과 싸운 적이 없는 사람이 민주투사라고 자칭하는 것은 일제와 싸운 적이 없으면서 독립투사라고 자칭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한 번도 거론하지 않는 사람이 말하는 인권은, 그것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약한 사람의 인권이 아니라 김정은의 인권이라고 봐야죠. 김정은의 인권만을 챙기는 문재인 대통령, 신영복, 김원봉을 스승이라고, 즉 선생이라고 호칭하는 대통령이니까 대한민국의 생일을 지우고 김정은 반역자 앞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 하지도 못하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정체가, 이념적 정체가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설기를 모아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나서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념적 정체를 밝히는 편지 한 장 아직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의 투쟁은 안 됩니다. 광화문 앞에서 시위를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돌파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과 헌법의 힘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정체를 드러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거기에 성공한다면 총선도 승리하고 아마도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의 사상을 아는 것은 국민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그 문제는 국가의 존망, 그리고 개인의 생명, 재산, 자유가 걸려있는 국가적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